예, 안녕하세요. 어 들레즈 과타리 캠프에서 들레즈 그리고 페미니즘 그러니까 섹션 3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강의를 맡은 김은주라고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들레지안으로서 들레즈 캠프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굉장히 기뻐요, 진심으로. 제가 상당히 들레즈를 좋아하나 봐요. 언젠가 예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들레지안들은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게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철학자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에 좀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이제 선생님들 보면.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근데 나 자신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구나.' 근데 동시에 이제 거리 두기도 하면서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국제학술 대회에 참여하거나 뭐 캠프를 이렇게 가게 되면 확실히 다시 그런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게 했던 되게 중요한 어쨌든 실존적인 계기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 걸로 철학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들레즈 캠프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해서 아주 기뻤고 실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들레즈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강의를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여기서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at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제 그 들레즈가 이제 그리고 at이란 말을 쓸 다음부터 어디 유행어처럼 무슨 무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딘가에서도 차용을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 그리고라는 말 한국어로 번역된 이 말이 앞서 이제 김재인 선생님이 강의하신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이게 동일성으로 수렴되거나 만약에 이게 at래였다면 그 영어식으로 말하면 비동사죠. 들레즈는 페미니즘이다라고 해서 주어인 들레즈, 페미니즘은 들레즈의 다시 주어의 어떤 속성의 하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페미니즘 애트레 들레즈라고 했다면 페미니즘의 요소 안에 페미니즘이라는 주체 혹은 실체 안에 들레즈라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딘가에 그 최종적인 실제성에 다시 수렴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들레즈는 애트레라는 단어 대신에 그 at 그리고라는 말을 쓰면서 결코 우리가 사실 사유의 환각이죠. 동일성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 앞서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 그 공간적 사유, 시간 안에서 변천하고 변이하는 것들 그리고 어 창발하는 것으로서의 차이라는 개념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성 그다음에 통일성, 동일성과 통일성이라는 그 환각들에서 쪼끔 벗어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들레즈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들레즈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어 동일성이 아닌 존재론적 차이의 측면에서 이 둘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페미니즘에 대한 어쨌든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을 들레즈의 어쨌든 철학이 들레즈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도구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훌륭한 철학자의 사유를 그깟 도구로 쓰냐." 뭐 아니 "수단에 불과하냐." 막 이런 식으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최종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어쨌든 수단이라는 목적보다는 좀 더 하위적인 목적에 복무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는 수단이라는 게 혹은 도구라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들레즈는 결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게 그렇게 그쵸? 진보라는 이미 결정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어 또 그가 쓴 여러 글들에서 알다시피 아마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3개의 장으로 제가 좀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 이 논의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들레즈랑 페미니즘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리고 제가 사실 들레즈에 대해서 이제 좀 갖고 있는 수용, 어떻게 들레즈 수용이나 들레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어쨌든 태도나 반응이, 아, 들레즈에 관심이 있어? 예술에 관심이 있네? 이렇게 처음에 반응을 해요. 아, 물론 되게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뭐냐면 비정치적일 것이다. 들레즈의 철학이. 상당히 비정치적인 철학이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또 들레즈나 가타리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68혁명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들레즈의 되게 유명한 저서 가장 우리가 알기에 가장 유명한 저서가 앙뚜 에디푸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예 제목이 안티 에디푸스라고 딱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제목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목을 못 본 척하면서 분명히 들레즈 자신이 안티 에디푸스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붙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들레즈의 철학에서 그 비정치성을 강조하고 또 동시에 정치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들레즈를 그 기존의 막시즘적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포스트모던적 막시즘을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레즈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는 들레즈가 이렇게 비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들레즈한테 있었던 이유는 들레즈가 윤리정치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들레즈가 그의 아주 유명한 저서인 안티 오이디푸스에 밝혔듯이 들레즈의 사상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적인 논의들을 필히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면들이 의도적으로 좀 삭제되고 있다. 근데 그 면들을 부각하지 않고 우리가 들레즈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들레즈가 얘기하는 어떤 존재론적 차이들이 들레즈의 생애 마지막까지 왔던 그 관심들과 어 그걸 지금 우리 현행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현행적인 차이들이 펼쳐지는 그 장 안에 분명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랑 관련이 있을 텐데, 어 그 점에서 어쨌든 페미니즘을 통과한 들레즈 논의들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상 들레즈의 많은 저서에서, 특히 후기 저서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특히 가탈이랑 함께 쓴 저서에서 어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그래도 뭐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문제 제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 되기 신체 섹슈얼리티라는 어쨌든 그 측면 안에서 들레즈의 철학이 페미니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논의들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1 강의 목표라면, 2 강은 그 여성대기라고 청계고원에서 들레즈 자신이 이미 이제 개념어로 만든 게 있어요. 그 개념을 설명하고 동시에 이제 이걸 통해서 제 목표는, 그러면 이제 현대 페미니즘 논의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한국에서도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이후로 뭐 페미니즘 운동들이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론의 작업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뭐 여러분들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그 부분에 민감하실 것이고 더 많이 아실 텐데, 한국의 현실 안에서도 이 페미니즘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반목들도 있고, 동시에 뭐 누가 여성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의 연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쵸. 그리고 또 페미니즘의 1 물결, 2 물결, 3 물결도 저는 이제 제 3 물결 혹은 동시대 페미니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들레즈의 논의와 큰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3 강에서. 특히 이제 그 논의를 들레즈의 논의, 여성도액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로즈 브라이트의 논의들을 좀 통해서 어 특히나 이제 그 얘기들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전통들이 있어요. 루이스 이리가레이 전통, 앨런 식스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 논의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들레즈와 페미니즘의 어쨌든 그 교차 가능성들을 좀 탐색해 보려는 게 전체 강의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뭐 거기까지가 제가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이 1강 내용은 우선 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들레즈 그 철학에서 들레즈 가타리가 이렇게 함께 쓴 그 천개의 고원에서 이제 제일 유명해진 개념이 되기라는 개념이죠. 지금도 이제 이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되기. 뒤에 becoming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되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앞서 그 뭐 김진 선생님이 저는 좀 더 존재론적인 뭐 형이상학적인 어쨌든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쪼끔 더 그 우리 자신의 신체에 관한 얘기들 통해서 좀 이 되기 개념을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들레즈의 어쨌든 되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선행돼야 될 논의들은 스피노자의 논의예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들레즈가 되기에 관한 어쨌든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들을 많이 얘기했죠. 변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affe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그 앞에 있는 논의들은 좀 이렇게 치고 관심 있는 논의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되기는 그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체에 대한 어쨌든 사유들과는 좀 다른 방식의 신체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게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결합하여 변형하는 방식으로 우선 들레즈가 되기를 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되기의 방식이 그 관계 맺는 신체에 존재하는 힘을 능동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리즘적 연결들로서 되기를 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청개고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리좀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레즈는 그러면 어떠한 신체관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신체에 대한 어쨌든 사유들을 그 근대 안에서 해냈던 가장 이제 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인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를 연장실체로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계적인 어쨌든 결합체로 얘기했고 분석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통합해서 어 분석하고 종합하고 다시 해체하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신체들을 이렇게 어쨌든 환원하거나, 아니면 또 신체에 대한 생각들 중에 하나는 신학적 신체로서 코르푸스라고 하는 신학적 신체로서,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이후에 뭐 루소의 일반 의지, 전체로서의 일반 의지, 국가에 합쳐질 수 있는 국가의 신체, 국가 신체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로서 다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신체 개념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들레즈한테의 어쨌든 신체 개념은 복합체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체성을 지닌다기보다는 복합체로서의 신체이고 그 자체가 물질성을 갖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차이들의 결합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서 신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기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신체는 그 차이들의 결합체이다. 그러면은 뭐야? 계속 변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차이들의 결합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신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라는 말도 사실 쪼끔 좀 적합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체성이라고 이제 특징 지어져 있는 신체들 자체도 복합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 복합체로서 신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들하고 계속 뭐야? 연결하고 결합함으로써 이 신체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들은 신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순수한 실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하는 어쨌든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공간 안에서 어찌 보면은 유한한 지속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신체를 사유하고 있다는 거를 좀 들레즈의 신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신체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사유했을 때 들레즈는 되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 되기라는 개념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근데 이제 이 되기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되기는
중심으로 환원되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마지막 최종 원인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전체 복합체라고 하면 그 복합체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통일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되게가 비재현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어떤 그 결정적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을 그대로 실제로 재현하는 형태, 그러니까 혹은 미메시스라고 하죠. 미메시스하게 하는 형태로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원인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 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을 인과론적인 어쨌든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주로 뭐야? 동일성의 사고들, 차이에 대한 좀 잘못된 사고들, 차이에 대한 잘못된 사고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뭐예요? 부정으로서의 차이, 그죠? 디알렉틱한 어쨌든 그런 논리 안에서의 차이 개념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런 차이의 개념들은 다름 아닌 뭐예요? 재현을 또 전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앞서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특히 김재현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안에서 그 되게 가장 큰 개념들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이를 넘어서는데, 이분법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이분법은 동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비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고 비동일성들을 비동일적인 차이를 격화시키거나 동일성으로 다시 수렴시키거나 동일성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쨌든 그런 매개체로서 차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드러낸 그 논리가 이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쨌든 되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가장 무엇일까 이제 얘기했을 때 중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머물기라는 말들을 들레지식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리고라는 용어가 사이에 머물고 있다라는 가장 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되기에 대한 대체적인 어쨌든 제가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기라는 개념을 이제 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신체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체의 본질은 무엇이지? 신체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보통을 던져요. 무엇이냐, 신체가. 과연 그 본질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체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보편성, 모든 신체들을 통괄하는 하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신체를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들을 더 사장하게 되냐면 신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시공간성, 그쵸? 저는 이제 시공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을 생각하진 않아요. 시공간 연속체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신체가 놓여 있는 각각의 놓여 있다, 위치 지어 있다. 근데 신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성이라든지 그 각각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 혹은 특이성들이라는 것들을 다 사장한 채 언제나 보편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체의 원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질문들을 왜 던지게 됐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대 안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의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기어라고 얘기하는 사유실체로서의 어쨌든 정신의 개념, 영혼의 개념. 그 사유실체라는 것들은 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사유함으로써 증명해냈다는 뭐 가장 큰 힘,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벗어났다. 근데 그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사유실체의 가장 특징은 영혼불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불멸하다는 것들은 어떤 시공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 사유하는 실체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보편성의 측면들을 계속 보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뭐냐면 조응할 수 있는, 물론 신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죠. 그죠? 죽음에 이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영혼불멸한 신체를 담을 수 있는, 영혼불멸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신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어쨌든 그런 구조나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 보편성들, 실체성들을 계속 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에서 핵심은 그 신체가 변화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락할 수밖에 없고, 변화라는 것들은 보편적인 것들을 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변화라고 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변화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신체들과 연결됨으로써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는 나 혼자서 이렇게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변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변화한다고 하면 다른 어쨌든 자기 신체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지워 버리고 내 신체 하나만 생각하고 이게 변화하는 걸 보통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변화한다 그러면 '아 내 모습이 어떻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에서 회상을 했을 때 나 혼자 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것들 하고 함께 공존함으로써 변화한다는 거죠. 공존하고 그것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줌으로써. 그쵸? 그 변화라는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버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레즈한테 능동과 수동이라고 했었을 때, 능동적인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의미이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건 부정적인 의미이고, 능동적인 것들은 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뭐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들레즈한테 능동과 수동은 그 의도가 없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수동이라는 것들은 계속 버텨내면서 자신을 유지하겠죠. 근데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것들과 연결됐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수동적으로 계속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그 연결된 것을 역량으로 삼아서 이 수동적인 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형태라고 할게요. 어떤 시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형태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들레즈가 갖고 있는 어쨌든 기초적인 어쨌든 생각입니다. 그 점 안에서 사실 변화한다라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연결하는 동시에 계속 존재하는 이제 이 부분들을 들레즈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점 안에서 '신체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신체가 어떻게 계속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이란 게 무엇일까?' 그 변화하는 상태들과 함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신체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들레즈가 첫 번째는 변용이라는 개념, affection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정동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변용은 뭐 아까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과 결합을 해 가지고, 환경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힘으로 삼아서 계속 자기를 뭐 유지하거나 그 형태를 유지한다든지 존재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존재를 했을 때 어떤 것들과 연결됐을 때 그 연결들이 어떤 순간에는 손상을 입힐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지금 뭐 녹화된 강의인 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와 오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유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거의 제가 앱을 켜니까 600, 900 보라색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호흡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공기를 잘 못 마시니까 제 역량이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점에서 공기가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창해지는 기분들이 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내 신체도 계속 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팬데믹 때문에 열이 계속 되잖아요, 가면. 근데 열이 또 제가 항상 놀라는 게, 이제 맨날 이렇게 재는데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항상 체온이 35.4 도가 나오는 거예요. 35.4 도. 왜 이렇게 낮은지. 7 도, 9 도. 근데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햇빛을 받고 오면 갑자기 또 체온이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또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또 체온이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냐면 어떤 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신체의 체온들도 계속 변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우리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라는 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심장에서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 안에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면, 고온이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저체온증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체온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으로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체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 신체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상 우리가 존재하는 신체의 상태들을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변형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변형들이 변형은 그렇다면은 어떤 거냐면 신체와 신체들의 어쨌든 결합들, 뭐 정지와 운동 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런 변화들을 설명해 준다면 제가 뭐 개체라고 얘기할게요. 이 개체 안에서 그 변형을 통해서 어떤 식의 영양들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는 형태. 제가 아까 뭐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하다. 제가 지금 오늘 그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색깔이. 화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창문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더워요. 창문을 열면은 막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아래서 뭐냐면 굉장히 제 자신의 역량이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역량의 정도들이 신체가 이렇게 변이하는 역량의 정도들이 드러나는 거를 들레즈는 아펙이라고 얘기하는, 정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들레즈가 청개의 권에서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정동은 되기이다 라고. 정동이라는 것이 되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사실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되기의 과정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어쨌든 그 제가 개체로서의 신체, 그러니까 뭐 들레즈가 특이성에 대한 설명들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설명은 너무 넓기 때문에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 과정들을 계속 뭐냐면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계속 변화하는, 차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 변화하는 것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종의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몸의 신체를 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제가 그 도구들의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뭐 수치화시키는 건 좀 웃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것들이 드러나는 게 정동이고, 우리의 신체는 그런 점이 계속 되기의 뭐 과정 안에 있는 것들. 되기를 하지 않고서는 신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들레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신체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묻기보다는 신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어떤 것들과 결합하고 그 결합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신체 영양들이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것들이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좀 더 나은 혹은 좀 더 우리의 이해에 가까운 것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레즈가 뭐 행동학, 행태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연구할 수 있냐면 존재 방식,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 존재 방식들을 좀 탐구해 보자. 그리고 아까 좀 김재인 선생님 얘기 안에서 그런 얘기들도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이 남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아까 원인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원인. 그렇지 않나요? 원인이 사실은 뭐냐면 어떤 것이 펼쳐진 다음에 다시 보니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쵸? 그러면 행동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존재 방식이 변해 왔어요. 그러면 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 결합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해 왔는가들을 이해해 보는 작업들도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들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쵸? 윤리라고 했었을 때 의무로 혹은 어떤 준법을 따르는 문제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윤리나 도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들레즈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식의 신체들의 결합과 어떤 식의 사회체들이 우리의 신체의 영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지, 그런 이해들을 보자. 그리고 그 얘기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조용으로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존재인 동시에 그다음에 우리 어떤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실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럼 그 얘기는 들레즈의 가장 큰 관심인, 왜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는가? 이 복종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왜 복종을 원하게 됐는가?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래."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 "인간 뭐 악해." 뭐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체념하잖아요. "넌 안 그렇다고?" 모두 그렇잖아. 너 빠지려고 하지 마." 빠지면은 굉장히 뭐 "너도 인간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나도 수치스러워. 우리 수치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자. 수치의 공동체로 존재하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들레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복종하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됐던 것들을 검토해 보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크게 한 검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존재해 왔는가를 사실은 이렇게 탐구해 보죠. 그거를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개보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야 그걸 통해서 뭐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들과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뭐 신체 영향을 상승시킬까? 어떤 방식들을 피해서 좀 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하면 아니면 뭐야 어떤 방식의 환각들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신체들이 조금 더 활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들레즈가 연구를 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연구를 제안했고 그 연구들 들레즈는 행동학 그리고 그걸 윤리적인 것이다.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갖고 있는 얘기는 "우리는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뭐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뭘 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뭐 되게 무책임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왜냐면 그 얘기는 결정론의 그러니까 물론 자연인과 안에서의 그 원리들의 세계 안에서 우리 당연히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고 내뱉을 때면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든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될 필연성 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신체라는 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에 가장 제가 봤을 때 동시대적인 의미는 인간이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 인간들은 '아 내가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수행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은 뭐냐면 인간이 벌여 놓은 일들이 다시 피드백 루프 체계로 뭐야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생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필연적 인과 안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의 우연적인 요소들과 더불어서 인간들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죠.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행위가 '내가 행위를 하고 결과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체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게 뭐야? 자기 생성을 하게 하는 그죠? 뭐 오토포iesis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해 보자면. 그런 점에서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들은 다 신체가 어떤 식의 변화의 과정이 연루되어 있는지 우리가 딱 결정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실은 그 얘기는 인간의 신체의 경계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으로는 신체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체와 지금의 뭐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의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체는 단일하고 완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변인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들레즈가 신체와 대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들레즈가 행동학 또 그 윤리의 개념들을 연관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들레즈의 논의 안에서 제일 관심 있는 그 얘기는 그거 같아요. 들레즈가 왜 인간은 이렇게 복종하려 하는가? 저는 들레즈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 상당히 매료가 됐기 때문에 들레즈 공부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되기는 좀 더 좀 실천적인 의미 뭐 좀 낡은 말인가요? 실천적인 의미라는 말이요? 저는 뭐 윤리정치적인 의미라고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신체의 영향을 활성화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신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신체 개념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거고 동시에 신체와 대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를 생산하는 과정을 청계고원에서 이제 신체들의 결합인 되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이 되기라는 개념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스피노자 얘기만 했지만 들레즈가 니체의 힘 개념을 얘기한 것들도 사실은 신체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철학적인 논의들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얘기들을 다 하면 저희 1 시간 강의 안에서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신체를 생산하는 과정을 되기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들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계고원만이 아닌 특히 스피노자의 그 논의들,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논의들을 좀 보시면 이 되기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그 사유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인 방향으로 활성화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그 되기를 통해서 이 신체가 강렬한 질적 변화를 이제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신체가 계속 동일한 신체가 아니라 계속 변이하는 신체일 수밖에 없다. 이 되기라는 개념의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하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정리하자면, 그다음에 이 되기를 통해서 어쨌든 신체는 환경도 생산한다. 자기 다른 신체들하고 결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질적 변이를 일으키고 또 각자 이제 신체들이 변할 수 있는 동시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생산을 하는 운동이다. 이 되기라는 것들이 그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기와 신체에 관한 그 드레즈의 어쨌든 사유를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럼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가장 이제 크게 드렸던 이유들을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더 드릴 텐데, 근데 이 되기와 되기 개념에서 이제 들레즈가 신체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더 그 핵심적으로 더 얘기하는 것들은 이 되기가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저는 이 되기를 그러니까 윤리 정치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볼 경우에 들레즈는 좀 이런 식의 사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계구원에서 어떤 거냐면, 대다수의 지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동시대 혹은 들레즈가 그 책을 썼던 시기 혹은 그 60년대 이후에 현대 정치의 체계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 정상적 신체, 그다음에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 신체 혹은 정상적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 훈육이라든지 뭐 푸코의 얘기를 뭐 여기서 뭐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훈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교육을 뭐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신체의 정상적 신체는 이러한 것이다.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인간의 발달사 뭐 뭐 24 개월이면 어떤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7 살일 때쯤엔 뭘 해야 되고, 또 12 살 때면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9 살쯤 되면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날은 어버이날인데 그렇지 않나요?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좀 불솔한 사람이 될 텐데 어버이날에는 어버이한테 잘해야 되고,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어버이한테 잘해야 되지?' 아니면 어버이한테 잘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인간이란 무릇 어버이가 있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근데 그 얘기는 또 이런 거죠. "너도 어버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어버이가 될 수 있는 신체가 정상적인 신체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명령이 있지 않나요? 전 어버이의 날에 좀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그런 방식들로 이 신체들에 대해서 형태학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할 때 계속 그 다수적인, 그러니까 이걸 들레는 다수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실제로 수적인 다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다수성, 그러니까 규범적인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다수성들을 이렇게 어쨌든 신체에도 굉장히 부여하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레즈가 굉장히 문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윤리 정치적인 것들은 그렇게 규범화하고 다수화되어 있는 권력들로부터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역량들,
이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발현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레즈한테, 저는 들레즈와 가타리한테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다수화시킬 수밖에 없는 규범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근데 왜 이 규범적인 것들을 묶어낼 것인가?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들레즈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사실 되기는 가장 별종?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수적인 것에 속하지 않은 별종들. 근데 왜냐면 그게 별종 에이노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것들하고 연결될 때 우리가 사실 되기라는 개념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레즈가 관심이 갖고 있는 건 이거 뭐 신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신체라는 건 원래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할 때 외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외부랑 연결이 되면 나는 계속 강렬한 상태 안에서 내 신체 역량이 증가되고 뭐 감소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신체라든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용인을 하지 않죠. 변화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형태로 계속 경계 지우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훈육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기는 그런 훈육의 방식을 되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되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굉장히 윤리정신적인 의미가 좀 있다. 그냥 어떤 신체가 이렇게 변하는 기술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체라는 게 이렇게 변화해. 변화하는 것들을 되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되기 안에서 갖고 있는 들레즈의 생각들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다수와 별종과의, 다수성들과 별종과의 관계를 맺어서 가장 강렬하게 해서 그 다수성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좀 이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들을 들레즈가 공생, 공존, 전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흡혈귀, 그 바이러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들레즈한테 뭐냐면은 그 좀 생각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조상이란 통일성 없이 감염에 의한 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되기나 이제 신체의 연결, 보통 그런 게 얘기할 때 신체가 연결된다, 관계를 맺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저는 좀 혼란 중에 하나는 관계를 굉장히 생식적인 것들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형질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들. 동일 형질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들, 그걸 이제 인간 종의 이제 구성. 사실 동일한 형질을 계속 생산해낸 인간 종의 구성의 방식에서 복무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을 생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식은 동일한 어쨌든 형질을 지닌 유전자를 계속 생산해내고 이제 그런 체계일 텐데, 들레즈가 제가 오늘 얘기할 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들레즈한테 이 되기의 방식들, 특히나 이제 다수와 별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방식들은 그런 재생산 혹은 동일한 형질들을 똑같이 찍어내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유전자는 무섭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들하고 관련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감염에 의한 번식, 분명히 그것들의 또 이 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때로 존재한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염에 의한 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감염과 전염의 특징은 결국 뭐냐면 이질적인 것들의 항들을 작동하게 하는 거. 왜냐면은 계속 그 다수성으로 수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복종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안정적인 것들이 마치 실체인 것이냐 둔갑하는 것들, 이제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감염과 전염에 의해서 이질적인 항들을 작동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다양한 사실 신체들이 이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의 어쨌든 대문자 신체로 환원을 하죠. 이게 규범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규범적인 모델의 아주 이제 큰 우리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이미지를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 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되게 비율을 갖춘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 인간이 사실은 하나의
그 재현된 이미지죠. 근데 그 재현된 하나의 그 신체 이미지가 모든 인간을 다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의 재현된 이미지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신체가 아닌 신체들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신체로 낙인이 시키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험을 처리할 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 평균 성인, 이게 성인의 정상 신체 키다라고 하는 키가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균이다. 평균 예를 들면 뭐 20 평균 성인 키. 근데 평균 성인 키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유전자의 어떤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가 알기로 제가 알아서 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0.5 센티만 뭐예요, 더 커도 사실 또 정상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키가 작다." 그래도 "아니에요.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체라는 게 되게 연속적인 어떤 형태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마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여기까지는 성인의 키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아니면 뭐야 비정상적인 것들. 그 낙인을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들레즈의 어쨌든 신체에 대한 논의들은 뭐냐면 그 재현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신체 이미지가 모든 인간을 이렇게 재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식의 신체에 대한 어쨌든 상들이 상당히 신체에 대한 어떤 권력들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하나의 신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신체가 모든 신체의 보편적인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브라이어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체에 대해서 들레즈의 어쨌든 논의들이 이렇게 낙인된 신체들의 어쨌든 문제들을 제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신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제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또 되기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되기는 결국 신체나 또 이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이해를 또 진행을 하는데, 결국 신체라는 것들이 들레즈 개념 안에서 계속 변이하고 변화하는 것들이라면, 이 그리고 또 이 변화하고 변이하는 어쨌든 이런 신체 개념들,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감염이나 공생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 봤을 때, 이 들레즈의 어쨌든 이 되기와 신체 개념들은 섹슈얼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되기를 일으키는 그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체를 하나의 에너지나 욕망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그 욕망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은 오랫동안 정신분석학에서 섹슈얼리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섹슈얼리티를 주로 이제 생식의 활동과 연관시키거나 아니면은 결핍을 통해서 어떤 작동하는 것들로 보통은 이해를 했는데, 그 들레이즈와 가타리는 이 섹슈얼리티는 어쨌든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인 동시에, 이 섹슈얼리티가 그냥 또 순수한 섹슈얼리티 뭐 물질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떤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체가 다른 신체와 연결되고 결합하고 또 그 연결과 결합이 그 되게 자연화된 방식들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체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규범과 연결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습속들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섹슈얼리티가 규제와 생산이라고 하는 권력의 장에서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섹슈얼리티는 생명의 역량이나 욕망하는 생산인데, 문제는 이 섹슈얼리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욕망을 생산하며 작동한다는 게 들레즈와 가타리의 얘기고, 근데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원인이 결핍이 있다. 결핍이 있다는 걸 지금 못 채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채웠냐?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목적에 하고 싶은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핍에 의해서 섹슈얼리티가 추동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목적에 도달하면 섹슈얼리티가 더 이상 추동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섹슈얼리티는 뭘 원하겠어요? 그 목적에 도달하길 원하겠죠.
결핍 때문에 움직이지만 목적에 도달해요. 그럼 그 목적은 뭘까요? 도달하면 더 이상 섹슈얼리티가 사라지겠죠? 존재하지 않겠죠? 그건 뭐야? 죽음 본능. 이 섹슈얼리티가 결국은 죽음 본능에 이르게 하는 어쨌든 힘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 정신분석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섹슈얼리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왜 결핍이나 목적에 도달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목적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들은 이미 뭐야? 규준되어 있는 어떤 신체에 대한 그 신체를 동질 정도를 계속 생산하는 재생산. 그다음에 그것들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신체인 것이냐 생각하는 신체를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들레즈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되기를 일으키는 내재적이고 강렬한 힘들로서의 물질이고 특히나 섹슈얼리티가 억압당하는 욕망의 저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사회가 우리 섹슈얼을 원하고 있는데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그 사회나 습관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억압돼 눌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왜 이제 이렇게 되는가 이제 가장 그게 얘기가 뭐냐면 오디푸스적인 체계가 오디푸스의 체계에 의해서 섹슈얼리티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디푸스의 체계가 섹슈얼리티라는 게 왜냐면 오디푸스의 체계가 일단 근간하는 거 뭐야? 우선 정상적인 신체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남성의 신체겠죠. 이게 페니스가 팔루스냐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별로 오늘 할 얘기도 아니고 안 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체계가 있고 그 체계의 근간에서 계속 그 가부장의 질서들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그 가부장의 질서의 상징계를 통과했었을 때, 그 상징계 안에 존재했을 때 어떤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안에서 뭐냐면 인간이 된다라는 건 성적인 모든 욕망이라는 건 이런 생식의 성적 욕망이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성의 어쨌든 이양 대립이 있겠죠. 정상으로서의 어떤 그 아버지 인간이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페니스나 팔루스 이런 게 없는 타자로서의 어떤 존재가 그들의 결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인간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에 복무하는 것이 섹슈얼리티고 그게 섹슈얼리티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들이 오디푸스 체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제 딜레즈가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점이 정신분석학이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딜레즈가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안티웨이디푸스에서 분열 분석에 대한 얘기들 하잖아요. 왜 이런 식의 오디푸스 체계에 이르게 됐는가에 대해서 쫙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들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신분석학은 특히 섹슈얼리티를 목적적 대상화하고 또 사실 정신분석학은 교정치료가 목적이죠.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신분석학의 목표는 그거 아닌가요? 치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는 뭐냐면 정상과 표준적인 정체성에 걸맞아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정신분석학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정신분석을 받냐? 그러면 뭐야? 교정과 치료가 목적이죠. 어떤 것들이 정상적이고 치료된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됐을 때 섹슈얼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목적에 걸맞는 정도만 작동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그 목적이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점에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되기와 신체를 통과해서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들레즈와 가타리, 특히 들레즈는 섹슈얼리티를 성적 대상이나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정하는 그 자아의 심리적인 현상들로 이해하는 거. 혹은 결핍이 있고 그걸 충족하면 끝내는. 그럼 충족되면 어떤 정체성이 완성되는. 그리고 특히나 섹슈얼리티가 그 남근 중심적인 팔로스죠. 그렇죠? 그런 그걸 중심으로 하는 성기관에 관련된 충동. 그러면은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섹슈얼리티가 이렇게 해소되는 방식.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는 충동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거 이런 거를 섹슈얼리티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꾸 섹슈얼리티로 얘기했었을 때 굉장히 극단적이게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되게 섹슈얼리티가 없는 존재로서의 순수한 인간을 상정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섹슈얼리티에 매몰되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극단적으로 상정하게 되는 거죠. 섹슈얼리티가 없는 정신적인 존재 아니면 섹슈얼리티에 굉장히 뭐요 그 뭐 함몰되어 있는 어떤 존재. 굉장히 뭐야 극단적인 존재로 얘기를 하고 그 함몰되어 있는 존재는 주로 재생산을 해 나가는 섹슈얼리티는 정상 섹슈얼리티. 그러지 않은 건 변태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섹슈얼리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리화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뭐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들레즈의 얘기인 것이고 저는 이 점에서 이 되기, 신체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로부터 들레즈 그리고 페미니즘이 연결될 수 있는 혹은 교차할 수 있는 지점들의 그 중요한 좀 차관점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강은 여기까지 하고 2 강에서 이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대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